조합원 입주권을 쓴 게 치드가 요게 문제야 이제. 어디서 샀다는 거예요? 관천하고 여기서 샀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실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실제. 저희 유튜브에도 맨날 나와요. 단골 메뉴로. 우리 김 이사님하고 아마 이 부장님은 귀가 지금 아플 거예요. 하도 내가 이 부장님 말을 하니까. 김 이사는 사업시 인가 전에 샀고 이게 아쿠르 리버파크 호텔이라니까. 아니 호텔이 아니라 파크가 들어가면 호텔 다 호텔 같아요. 아리팍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줄여서? 왜 아리팍이에요? 아쿠르 리버. 그렇구나. 왜 아리팍 했더니. 김 이사님은 사업시 인가가 2005년 5월 달에 났는데, 이거 5월 16일인가 될 거예요, 여기가. 근데 2005년 3월 달에 샀잖아요. 사업시 인가 전에 샀어. 그리고 이 부장은 사업시 인가 떨어지고 7월 달에 샀네. 날짜는 4개월 차이밖에 안 났죠. 근데 이게 아리팍이 2017년 8월 말일자로 중고이 떨어져요. 정확히는. 9월이 아니라. 그리고 이 김 이사님은 몇 개월 뒤에 2018년 3월에 26억 받고 팔았어요. 이게 실제 금액이에요. 실제로. 6억 받아서 그때 이제 평당 여기가 1억 갔잖아요. 처음으로 찍었죠. 근데 이 부장은 2018년 7월 달에 27억 받고 팔아서 두 사람 다 약 20억씩 남은 거예요. 근데 김 이사는 세금이 8천만 원. 이 부장은 8억. 10배 차이가 났다니. 그래서 나는 이혼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권리로 봐버리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지. 그냥 권리로 아니라면 똑같이 세금 나왔어야 맞잖아요, 지금. 여기가 관처가 늦어지고 공사가 늦어져 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 빨리빨리 했으면 상관없었지. 근데 관리처분계 인가일로 했으면 이 부장도 똑같이 부동산이었다는 거지. 근데 사업시 인가일로 가니까 권리로 바꿔줘 본 거예요. 땡겨버리니까. 그래서 피해를 봤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송을 할 때 이혼소송을 걸었어야 되는데 아리팍에서 아마 이거 이혼소송 안 걸고 계속 이걸로 싸우니까 보유경 계산은 달리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관리처분계 인가로 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아마 중고일로부터 계산해갖고 잘못돼서 그거는 아마 패소를 했을 겁니다. 국가가.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대신 많아졌겠죠. 많아졌겠지만은 이것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됐을 때 얘기예요. 대상이 안 돼버리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취득일 양도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예 여기 권리 상태가 되기 전에 사고 팔아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에 사서 권리 상태에서 팔거나 권리 상태에서 사서 부동산을 파는 경우는 심하게 요동친다. 개포 1단지도 작년 11월 30일에 입주했을 때 거기가 입주하고 파는 것하고 입주 전 파는 것을 10년 이상 거주한 양반들만 세금 차이가 4억 났어. 4억. 입주 전에 파신 분들은 5억. 입주하고 파신 분들은 1억.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차이가 났다니까요. 신축주택 조합원 입주권을 단기 보유한 경우 중과세 적용에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유권 해석은 없지만 특히 입주권을 사서 양도하는 것은 당연히 단기 양도예요. 이거는. 근데 기존에 상가를 갖고 있던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면 상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입주권을 중공 떨어지고 팔았을 때 부동산, 주택은 단기 양도지만 보수토지는 2년 이상 보유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체를 단기 양도세율 적용한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는 발생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나대지는 30년간 보유했고 지상 건물은 9개월밖에 보유 안 했다 해가지고 요거까지 단기 양도를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70%짜리 적용한다니까? 그러면 이 애교에 의한다면 이것도 똑같이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거는 유권에서 받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가를 갖고 계시던 분이 조합원 입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하셔야 된다.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요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참고만 한번 보세요. 1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여기도 주택, 여기도 주택이에요.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아까 뭐라고 됐어? 1입주권자가 1주택자를 취득하고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89조 1항 3호에 이거 비과세 특례가 나온다고 그랬죠? 입주권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팔면은 입주권 자체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언제까지 파면 돼요? 3년 이내. 자, 주택 플러스 주택은 3년 했다가 2년 갔다가 1년 갔다가 2년 갔다 3년 갔죠? 2018년 9월 13일 날 3년이 2년으로 바뀌어요. 2019년 12월 16일 날 2년이 다시 1년으로 바뀌어요. 2022년 5월 10일 날 1년이 다시 2년으로 바뀌어요. 미치지. 2023년 1월 12일 날 다시 2년이 3년으로 바뀌어요. 날짜라도 전두환 대통령처럼 똑같이 9월 9일, 12 얼마나 좋아. 11월 10일. 뭐야 이건 9월 13일, 10월 16일. 내가 결혼기념일 잘 못 외우는데 이건 다 외운다니까 미치겠어.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거는 안 바뀌었어요.
항상 3년이에요. 여기는 1년이 지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되죠. 여기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입주권 플러스 주택은 3년 이내에 파는데 여기 3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3년. 안 변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케이스가 나온 것이 뭐예요? 주택 플러스 입주권이에요. 주택 플러스 입주권. 또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겠어요? 입주권 플러스 입주권이 있겠죠. 이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플러스 입주권인데 이거는 두 개가 있다.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비과세 주는 규정하고 실수요 목적하고 두 가지 규정이 있다. 3년 이내에 파는 거는 주택 똑같아. 주택을 갖고 1년이 지나서 입주권을 사고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면 1주택 플러스 1주택과 똑같이 비과세를 줘. 근데 내가 이 집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샀어. 그럼 어떻게 돼? 3년 지나서 팔았다 하더라도 준공 떨어지고 3년 안에만 들어가서 1년 이상만 살면 된다는 거죠. 어떤 세무 보면은 준공 떨어지고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다가 나가고 다시 들어오면 또 안 된다는 사람 있어요? 그런 거 없어. 내가 비워놨든 다른 사람이 세를 달든 2년 11개월 28일까지 누가 살고 29일째 내가 이사를 들어와서 1년 살았으면 되는 거예요. 3년 안에만 들어가서 1년 살면 된다. 따라서 보세요. 이 주택 플러스 입주권이 되면은 최대 8년까지 연장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잘못 가가지고 한남 3구역 가서 타워팰리스 갖고 가신 양반이 여기 한남 3구역 2022년도 6월달인가 5월달인가 관처가 났거든요. 관처 나기 전에 빨리 가서 산다고 사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1주택 플러스 1주택이죠. 그건 무조건 3년 안에 팔아야 돼. 근데 관처 나고 샀으면 어떻게 돼? 지금 이거 5년 안에 되겠어 저거? 3구역이? 나무 일이니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5년 안에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면 5년 안에 준공 떨어졌다고 치고 그리고도 3년 안에 이사 들어가면 되니까 기본 8년이잖아요. 기본. 자, 1주택자가 대체 취득,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으로 사지 말고 입주권을 사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팔 때는 입주권을 팔면 불리하다는 거고 사는 거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입주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입주권이 아니라 상가를 갖고 있거나 나대지를 갖고 있다가 요게 입주권으로 변했어. 그러면 요거는 입주권을 봐주느냐 이 말이에요. 봐줘요. 이전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주택이 아닌 것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1주택 플러스 입주권으로 봐줘. 그러니까 8년까지 연장되는 거죠. 준공 떨어질 때까지. 근데 같은 날, 관처 날 내가 샀어. 주택이에요, 입주권이에요? 국가가 이럴 때는 과세권을 포기해. 납세자 유리해줘요. 뭘로 봐준다고? 권리로 봐준다. 입주권을 봐줘요. 같은 날 취득을 했으면. 그래서 근데 요게 원래 입주권 요거는 안 돼요. 안 되는데 보세요. 이 주택이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다 충족을 했는데 요게 관처가 나본 거야, 이게. 입주권을 관처가 나고 이걸 샀어. 그러면 이거 주택이나 똑같죠? 그래서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관처가 나서 입주권으로 바뀐 거는 그때만 요건 봐주는 거예요. 그때만.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장기 임대주택도 그럼 봐줘야 될 거 아니냐고. 왜 이거는 되는데 또 그거는 안 되냐고. 뭔 논리 가지고.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입주권으로 바뀐 거는 또 봐준다며 이거는. 자꾸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니까. 이것도 봐주다 보니까 그것도 형평이 안 맞잖아요. 지금. 제가 앞으로는 세법 공부를 좀 덜 해야 되겠어. 자꾸 공부해서 많이 안 하지 말아주는데 불만이 더 많아져. 그게. 왜 법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고 더 불만이 더 많아져. 자, 재개발 사업자가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